여러분, 라나입니다. 오늘도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측에서는 흰모자 쪽에서는 좋은 소식인데 딥스 쪽에서는 안 좋은 소식이죠. 여러분들 오늘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5월 22일 날 며칠 지났죠. 그때 브뤼셀이 뭐냐면 이제 벨지움이고 한국 사람은 벨기에라 그래요. 그 브뤼셀에 이제 나토 본부가 있는데 거기에 비공개 회의실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의 국방부의 특사가 이제 이름이 알렉산더 벨리스인데 알렉산더 벨리스 그린이 이제 거기에 가가지고 나토에 가서 그 사람이 그때 거기서는 이제 가장 강력한 인물들인 모인 곳에서 그들에게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것이 이제 미국이 이제 너네들한테 물러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부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레거시 미디어에서도 좀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압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얘기에 뒷얘기를 더 덧붙여서 오늘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미리 예견한 얘기죠. 제가 몇 달 전에 미국이 나토에서 탈퇴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며 뭐 이런 얘기를 방송에 아마 나토 탈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따로 제목을 달아서 방송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새로운 일이 아니고 이미 그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들에게도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게 실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으로 해서 그 서막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오늘서 그 방송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투기가 이제 나토에서 전투기는 한 3분의 1 정도 감축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략 전폭 폭격기는 절반으로 줄고 구축함 규모도 축소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축소시킬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잠수함은 완전히 철수합니다. 나토에서 미국의 잠수함, 미국의 구축함, 미국의 폭격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수함이 완전히 철수하고 이제 유럽의 방위 안보 문제는 니들이 책임져라. 니네 문제다. 유럽의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일정은 없지만 그때 그거 하면서 그런 발표가 있었는데 기자회견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비공개 회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수십 년 동안 워싱턴을 믿어왔던 동맹국들에게 조용하지만 엄청난 충격을 주는 메시지인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것은 상징적인 조치가 아닙니다. 이 실제 미국의 군사의 여러 가지 장비가 유럽 방위 체계에서 빠져나간다 하고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나토 회원국들에게 6월 초까지 이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계획을 제출하라 하고 요구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이제 내일 빠져나갈 거니까 우리 니네 이제 지키는 거 이제 우리 설설 그쪽에서 우리가 빠질 거야. 그러니까 니네들은 앞으로 니네 안보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니네들의 그 공백을 메운 그런 우리가 나간 공백을 메우는 데에 니네들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할 건지 계획서를 제출해 이러고 요구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6월 초가 데드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뭐 제가 이 녹음을 6월 말에 5월 말에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새로운 체계는 몇 주 뒤에 7월에 앙카라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거기에서 공식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재편에 대해 이름이 붙었어요. 이름을 붙였는데 나토 3.0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상 아래서 미국은 더 이상 유럽에 재래식 군사 지원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워싱턴은 미국은 오직 핵 우산만 유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핵 우산만 해준다. 그 외의 모든 거 유럽 땅에서 실제 전쟁을 치르는데 필요한 군함이라든가 전투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전부 유럽이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기서 격길로 잠깐 나가면 드는 생각은 한국이 방위 산업이 굉장히 발달돼 있는 나라로 돼 있죠. 그래서 뭐 폴란드나 뭐 이런 데서 무기를 좀 사가고 그러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되면 유럽이 지네들이 그러한 필요한 전쟁 필요한데 필요한 뭐 무기들을 사들여야 하기 때문에 아마 반사 이익으로 한국이 방산업체들이 이제 그 이익을 받을 것으로 그냥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격길로 나간 거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또 이거는 부담을 분담하는 게 아닙니다. 부담을 전가하는 겁니다.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야 니네들 유럽 국가들 GDP에 5%씩 내서 니네 방위 그 나토에 내 그래갖고 니네 방위를 해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뭐 분담이란 말이 뭐 맞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런 분담이 아니에요. 그냥 니네들이 모든 걸 전가시키는 거예요. 니들이 알아서 해. 이런 식인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뭐 미국 애들 뭐 이러니까 뭐 미국 애들이라고 그러시는 거는 아니죠. 이런 분이 있었는데 제가 그냥 하다 보면 그런 얘기 한지 수년 됐습니다. 미국 애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 미국 사람들이라고 그러래요. 근데 그런 것에 그 신경 쓰지 마세요. 태클 걸지 마시라고요. 그냥 미국 애들 그러면 그냥 알아들으세요. 뭐 그거 지금 내가 뭐 예의 차리고 하는 이런 그런 지금 그 맥락이 아닙니다. 예. 그런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이 아니라 분이 계셨어요. 뭐 그냥 그래서 유럽 외교관들은 변화의 규모와 속도에 완전히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갑자기 너무 그들에게는 엄청나게 뭐 예상치 못했다라고 뭐 예상치 못했다라고 할 수는 없죠. 이들도 예상은 했겠죠. 근데 그 변화하는데 규모가 엄청나고 그다음에 그게 그런 얘기가 나오자 뭐 슬슬 뭐 앞으로 그러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데 이 속도가 완전히 깜짝 놀라는 식으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 행정부는 여러분 말 나오면 즉각입니다. 바로바로 처리하지 질질 시간을 끌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에,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유럽 애들이요. 그리고 또 그 제가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해왔던 차라 오늘 이 소식이 나오면서 뭔가 제가 말씀드린 게 컨펌이 된다 그럴까? 그런 지금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아주 좋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를 해체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토를 내부에서 약화시켜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내부에서. 그래서 유럽에 배치된 전투기들을 철수시키는 겁니다. 앞으로. 근데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왜냐하면 유럽 애들은 자기네들의 미국한테 업혀가지고 뭐 미국 사람들 보고 니네 나토 회원국이고 뭐 많은 거의 뭐 3분의 2까지는 아니지만 반 이상을 미국이 그 나토 분담금을 주고 뭐 2차 대전 이후로 이제 그 북대서양 조약기구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책임을 져 왔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내가 니네들 방위를 왜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데 이러고 근본적인 의문을 던진 거죠. 그래서 그렇게 미국 보고 지네들 방위를 해달라 하고 내셔널 시큐리티 그런 국가 안보를 책임져 달라 하면서 지들은 돈 나오는 걸로 뭐 그렇게 뭐 그 복지를 했어. 소셜 월페어라든가 그렇게 하면서 뭐 그 지난번에 방송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복지를 하면서 지들 잘 먹고 잘 사는 데에 굉장히 여념이 없었죠. 근데 그거는 사실 이제는 뒤바꿔야 됩니다. 그건 이제 더 이상 말이 안 되죠. 미국의 taxpayers money,
미국의 세금이 그렇게 유럽 방위에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얘네들한테는 유럽 애들한테는 충격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충격이. 그래서 유럽 전투기의 3분의 1이 철수되고 있으며 에, 연말까지 절반 이상이 철수될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년에도 추가 철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동시에 해군 구축함들도 더 이상 나토 체계의 일부가 되지 않을 것이고 나토 작전을 지원해 오던 잠수함들도 모두 철수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과 국가들에서 진행되던 작전 지원 체계 역시 나토에서 제거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엄청난 소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전쟁을 또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전쟁을 통제하는 물류 지원 체계를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뭐 무기뿐만이 아니라 전쟁을 지원하는 물류 체계도 엄청나게 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를테면 통신 시스템이라든가 물류 네트워크, 위성 체계, 지휘 센터들 이런 것들이 또 거기서 이제 많이 철수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이 유럽 전역의 기지들과 해군 기지들 그리고 위성 시스템을 통해 운용하던 모든 지휘 체계가 완전히 철수되고 있습니다. 굉장하죠,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듣는 게 참 이게 엄청납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 작전을 움직이는 핵심인데 그런 것들이 철수되고 있다. 지휘 체계가 철수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나토가 공동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주요 기능들이 바로 이런 지휘 센터와 물류 체계인데 이제 그런 핵심 기능들이 제거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것은 확인된 사항이에요. 그게 뭐 그렇게 뭐 할 것이다 하면서 이게 아닙니다. 미래형이 아니에요. 이미 진행 시작했고 확인된 사항입니다. 오랫동안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현재 그러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게 컨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말해놨는데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라나방송에서는 그런 일이 많이 있죠. 제가 몇 달 전에 얘기해 놓으면 나중에 이제 그런 것이 뉴스에 나오고 이러면서 실현이 되는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 제가 뭐 방송이 뭐 잘나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런 뉴스를 미리미리 받아서 충실하게 전하다 보니 그게 실제 계획이 있었는데 말씀드렸는데 그게 실행 단계에 들어가면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먼저 말씀드린 것이 컨펌이 되는 확인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미국이 이런 소식을 이제 이런 일을 한다고 하니까 유럽이 상당히 공포가 지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밀리터리와 나토 내부가 극도의 긴장 상태에 있게 되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국가들은 이제 지원을 보류하거나 그런 그 보류한다니까 여러 국가들이 이제 미국이 지원을 이제 보류란 말은 좀 틀린 말이네요. 이런 식으로 미국이 이제 앞으로 진행할 거다 하니까 자신들의 입장을 재검토하는 상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유럽의 그 공포가 얼마나 그 공포가 큰지 패닉 상태에 있다. 밀리터리와 나토 내부가 완전히 패닉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미사일 방어 시스템 얘기도 심지어는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자금 그 지원도 이제 보류한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재미난 소식이 하나 있는데 이 러우 전쟁하면서 이제 아직 완전히 실제적으로 러우 전쟁이 끝나지는 않았죠.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냐면 내가 2기 때 돌아오자마자 가장 빨리 끝낼 전쟁이 러우 전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시간을 질질 끄니까 이게 더 아주 생각보다 너무 길게 연장하고 이러는데 한 달에도 뭐 수만 명 이상이 저렇게 죽어나가니 이제 그만 러우 전쟁을 끝내라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 완전히 종식이 되지는 않았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미국이 이러한 계획을 발표하고 이런 무브를 하니까
나토 애들이 뭐라 하냐면, 우크라이나로 더 이상 그런 물자나 돈이 들어가는 걸 이제 못하겠네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바꾼다. 요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우크라이나를 감쌌습니까? 이 유럽 국가들이. 뭐, 젤렌스키가 뭐, 미국에서 빰 맞고 유럽에 바로 날아가서 스타이머를 영국의 수상을 만나니까 뭐 서로 막 끌어안고 뭐 그런 과거의 동영상을 보면서 이쪽에서 빰 맞고 저기 바로 그 젤렌스키가 가서 뭐 형님들 나 뭐 혼났어 뭐 이러면서 뭐 마크롱도 끌어안고 뭐 그런 과거에 그런 그 몇 달은 더 됐네요. 작년에 트럼프한테 혼나고 갔을 때 있었죠. 그러한 장면이 연상이 됩니다. 그 정도로 걔네들이 우크라이나를 감쌌었어요. 유럽 애들이. 그런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얘기해 왔듯이 유럽 내부의 탄약, 비축량과 군수물자, 미사일 방어 체계는 지금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가장 적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공포가 퍼졌다는 것이 그게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 오랫동안 그 미국이 유럽을 떠받치는 역할을 해왔다는 얘기는 조금 아까 했고 그래서 딥스들이 전쟁을 계속 전 세계에서 여기든 저기든 일으키고 그 전쟁을 또 종식하면 안 돼요. 딥스들은 계속 전쟁이 진행되면서 유지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떠받쳐주는 나라가 누구냐? 딥스였단 말이에요. 아니 미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미국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미국 안에 있는 딥스들이 그런 식으로 구조 자체가 되어 있으니 미국이 계속 그 뒤를 그 떠받쳐주고 있는 형국이었던 거지요, 그동안. 그래서 20년 동안 수조 달러가 각종 그 전쟁이나 작전으로 미국의 돈이 흘러들어가 간 겁니다. 그래서 나토로 흘러들어가고 여러 가지 국지전 여기저기 전쟁으로 미국 돈이 들어가고 그 방어 체계 구축에도 들어가고 미사일 시스템 개발에도 들어가고 그러면서 유럽 각 지역에서 나토와 연결된 수많은 프로젝트에 미국의 자금이 투입이 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이 과정에서 유럽 내부의 딥스테이트 세력이 그 돈도 나누어 가졌죠. 그러니까 여러분 얘네들이 엄청나게 돈을 세탁하고 하니까 미국에서 돈이 가면 온전히 그것을 뭐 전쟁이나 뭐 이런 거에서 쓴 것도 아니고 그냥 가면 야 이거 남의 돈이야. 이거 내 돈이 아니야. 이거 굴러 들어온 돈이에요. 그러면 어떡하냐? 지들끼리 또 나눠 가졌다는 거예요. 유럽의 국가들이. 유럽의 국가들 안에 있는 딥스들이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런던에 제가 시리 오브 런던 거기는 금융을 담당하는 곳이라 그랬죠. 그래서 바티칸은 종교 담당, 미국의 워싱턴 DC는 밀리터리 담당. 그래서 세 개의 필러가 있다 그랬어요. 그 딥스가. 근데 시리 오브 런던을 런던 금융권으로 얘기하면 아까 보낸 그 미국의 돈들이 런던 금융권으로도 흘러들어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정 은행 체계들로도 들어갔고 그래서 모두 미국의 돈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게 팩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서 전쟁을 여기저기 일으키고 그 자금을 유럽 전역으로 흘려보내고 있었고 그래서 그러고 살다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수도꼭지가 이제 완전히 잠기게 된 거예요. 이제 수돗물 더 안 나와요. 수도꼭지를 잠궈버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그래서 그렇게 자유롭게 흘러가던 돈이 끊기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행동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많은 그 보수층에서 그 프로미티안 뭐 액션이나 뭐 업데이트나 뭐 그러한 보수 수잔 코킨다 바바라 보이드 뭐 이런 한 여성들이 하는 그 유튜브에 보면 그들이 진단을 좀 잘해요. 그런데 저같이 뭐 인텔을 절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저도 그 사람들 걸 보는데 그 사람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 오브 런던 런던 금융권을 겨냥하고 있다는 취지로 아주 방송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수 성향 팟캐스터들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디서나 여기저기 틀으면 이번에는 뭐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하지만 보수 성향의 팟캐스터들은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비슷한 논조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나오는 그 화제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33도 프리메이슨과 연결된 조직들, 예수회와 연결된 조직들, 로서린이 가문과 연결된 조직들이 모두 지금 패닉 상태에 들어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 걔들이 딥스의 몸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미 아시는 얘기고,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은 이런 연결고리들을 차단하는 거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제 그러한 공포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한테는 흰모자나 우리 이런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한테는 매우 매우 좋은 소식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원래 의도는 전면전을 일으키는 것이었죠. 얘들은 전쟁 3차 대전을 딥스는 3차 대전을 일으키는 게 목적이었죠. 그리고 핵을 가지고 그런 전쟁을 일으키는 게 목적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 흰모자들로 인해서 그게 목적 달성을 지금 못하고 있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힐러리나 클린턴과 CIA 그리고 일부 강경파 장성들이는 뭘 원했냐. 딥스 얘네들은 러시아와 충돌시켜가지고 미르기 그래서 굉장히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그들이 그 3차전을 일으키도록 그게 걔네들의 고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들이 3차전 나면 숨어 들어가서 지들은 잘 먹고 잘 살려고 그 덴버 공항 지하를 그렇게 도시같이 만들어 놓고 완전히 숨을 곳을 마련하고 거기에 미국 사람만 들어간다는 게 아니었죠. 제가 말씀드렸죠. 전 세계 지도자들이 다 그 덴버 공항 밑으로 들어가서 피신을 하고 제약 없이 일단 그 위에는 이제 뭐 핵전쟁이 난다든지 이럴 때에 그렇게 하려고 그 지하를 그렇게 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렸고 그거에 대한 매우 매우 자세한 내용을 제가 멤버 전용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얘기예요. 제가 뭐 오늘 하는 얘기가. 근데 3차전이 쟤들의 뜻대로 딥스의 뜻대로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죠. 그래서 제가 3차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했냐. 또 반복해서 한번 얘기하자면 3차전을 일어나려면 이제 핵무기를 써야 되는데 핵무기에 코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작동시키려면 그런 것들이 작동이 안 되게 미국의 우주군 스페이스 포스가 모든 전 세계에 있는 핵무기의 그 코드를 디세이블 그거를 무력화시켰다. 뭐 그런 얘기를 방송에서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거 있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 핵전쟁 같은 3차전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던 얘기를 계속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CIA와 딥스의 핵심 목표였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자기네들이 그렇게 3차전 일으키기 전에 어떤 일종의 그 전쟁, 초기 전쟁이라 할까요? 뭐 그러한 전쟁에 우크라이나 그 우크라이나를 출발점으로 활용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래서 러우 전쟁이 그 우크라이나를 쑤셔 걸어가지고 이제 러시아가 개입을 하고 그 러그 전쟁의 시작은 세상의 레거시 미디어가 말하는 거하고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레거시 미디어는 뭐 러시아가 먼저 뭐 우크라이나를 먼저 건드려 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되고 그거 아니라고 제가 과거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개입이 되지 않을 될 수밖에 없던 이유를 우크라이나가 이제 그 제공하면서 러시아가 개입이 되고 이렇게 된 건데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더 퍼지고 퍼져서 그게 세계대전으로 가는 것이 이제 딥스가 그린 그림이었던 거죠. 그 1차 대전, 2차 대전을 역사를 공부해 보시면 1차전도 2차전도 쟤들이
그렇게 일으킨 거고 일부러 그 알버트 파이크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가 쓴 거기에 내용에 보면 1차 대전, 2차 대전을 계획하고 그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그가 3차 대전까지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서 나중에 3차전 일어나고 그 후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오는 것까지 얘기를 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얘기를 과거 방송에서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 시나리오가 딥스가 가지고 있던 시나리오예요. 근데 이 3차전에 가서 얘들이 지금 걸린 거예요. 이 계획대로 뜻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드리면서 근데 이제 그 우크라이나를 출발점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그래서 그곳에 얘들이 각종 방어 시스템과 무기, 첨단 기술을 배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러시아 침공으로 이어가려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점은 2021년, 22년, 23년 요런 무렵으로 예상이 됐는데 그때 얘네들이 계획이 차질이 왜 생겼냐면 힐러리가 대통령이 될 걸로 확실하게 믿고 있었어요. 딥스가. 제가 그 얘기 드렸죠. 그래서 완전히 트통이 일기 때 돌아온 게 아니라 일기 때 대통령이 되면서 완전히 쟤네들은 충격 먹은 거죠. 그래서 힐러리가 됐었다면 러시아를 상대로 한 침공이 실제로 그들이 이루려고 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계획들이 힐러리가 대통령이 되지 못하면서 다 수포로 돌아갔죠. 그래서 배후에서 진행되던 많은 일들이 멈추게 된 겁니다. 딥스 쟤네들이 하던 일이. 그래서 각 지역에 배치되었던 첨단 기술들도 많은 영향을 받았고 장비들이 파괴되었고 많은 장비들이 미국으로 우크라이나로 배치됐어서 갖다 놨었어요. 그런 거를 지들이 계획이 그렇게 안 되고 나서 많은 장비들이 미국으로 다시 회수가 되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이유는 나사와 연계된 가짜 외계인 침공 계획과도 연결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블루빔 프로젝트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 방산업체인 노스롭 그론만과 그 군산 복합회가 추진하려 했던 구상이었다. 블루빔 프로젝트 말씀드렸죠. 그래서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가짜 외계인 침공을 연출하려 했다는 얘기도 했고 그래서 전 세계 군사 기지들을 활용하려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자원도 활용하려 했고 군사 기지에도 장비를 배치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나토를 통해서 그런 작업을 진행하려 했던 건데 이게 이제 계획대로 안 된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전쟁을 막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거를 꼭 기억하시고 거대한 전면전을 계속 못하게 막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와서.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핵전쟁을 넘어서는 수준의 충돌을 막으려 했고 미국과 러시아가 보유한 첨단 무기 체계들이 사용되는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핵무기뿐만이 아닙니다. 이를테면은 레이저 무기라든가 강력한 입자 무기들, 파티클 웨폰이라고 그래요. 입자 무기들. 이거 엄청나게 가공할 만한 그런 무기들이에요. 그래서 핵폭발보다 더 강력하다고 여겨지는 무기들인데 그들이 그것을 실제로 사용하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대규모의 충돌과 전쟁을 막아왔죠. 그리고 나토를 이제 앞으로 해체하고 부패를 차단하고 지금 그런 나토로 흘러들어가던 많은 돈을 차단하면서 지금 그 얘기를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나토로 흘러가던 그 자유로운 자금 흐름이 수도꼭지를 잠궜다. 그런 말씀을 조금 아까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제가 그 카카오뱅크에 자율 시청료 보내주신 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잊을까봐 지금 생각났을 때 제가 적어놓은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홍님, 그 다음에 버지니아에 사시는 이현님, 그 다음에 임옥란님, 조영희님,
서지혜님 자주 보내주시죠. 그 다음에 박미선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분들이 그 자율 시청료 보내주셨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후원금으로 라나방송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슈퍼땡스 보내주신 분, 빛의 전사님, 강정환님, 방정수님.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나 안 드렸나 몰라서 그냥 또, 뭐 아니면 또 뭐 두 번 해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새 슈퍼땡스가 좀 저조한데, 여러분 생각나시면 방송 들으시다가, 아, 이거 진짜, 너무 좋은 뉴스구나, 이러고 격려, 고무 되시면, 슈퍼땡스도 자율 구독료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제일로, 거기, 그, 인포메이션 나왔으니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던 얘기를 계속 하면,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 이런 소식을 전하다 보니, 여러분들이 들으신 대로 그런 말씀을 드리다 보니, 투자자들이나 이제 그 전 세계 투자하는 빌리어네어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제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이게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지 하면서 이 빌리어네어들이 굉장히 그 뭐랄까 좀 혼동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흔들리니까 이런 것을 그들이 이제 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들이 플립을 해서 전향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에 나 당신과 일을 하겠다. 그러면서 그들이 플립하고 전향할 것을 독려하고 그들이 뭐 인류에 대한 범죄를 지은 자들이 아니면 그렇게 전향을 하도록 캐시 파텔이나 그런 먼저 펜반디 같은 지난 법무장관이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기회를 주고 그런 거를 도왔다. 뭐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 가서 시진핑을 만났는데 그래도 그 지금 말씀드린 상황을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거고 제가 중국 소식은 뒷소식은 아주 두 편에 걸쳐서 매우 자세하게 얘기를 드렸고 그런 소식을 전해드린 방송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 좋은 내용이 많이 있어요. 중국에 관한 거, 중국 방문 이후에 뒷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였었나요? 하여튼 그러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얘기를 하면서 이제 대만 얘기를 좀 하겠는데 대만을 둘러싼 대치 상황은 앞으로 계속 될 겁니다. 그거 사라지지 않습니다. 작전이에요. 침모자 작전. 그래서 중국은 지금 배후에서 군사작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중국 안에 CCP도 있고 중국 안에 흰모자도 있고 대만에도 딥스가 있고 흰모자가 있고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이제 흰모자의 그 지금 파워가 더 강력해져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들이 일어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상당 부분 제가 말씀드린 거, 흰모자가 뭐 이기고 있다면서 그냥 그런 거 그냥 안 일어나고 그냥 착착 그냥 다 저것들 없애면 되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테지만, 어떠한 앞으로 우리들에게 깜짝 놀랄 일, 그런, 좀 안 좋은 거죠. 뭐, 소요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흰모자들은. 예. 그래서 중국 공산당과 연결된 여러 작전들, 또 로서리니 계열의 글로벌 세력과 연결된 구조들, 중국 CCP 공산당 내부를 통제하던 시스템들, 그 배후의 부패, 은행 체계, 그리고 중국 내부의 혼란을 만들어낸 여러 구조들이 여기에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상황을 얘기하자면 중국 얘기하니까 뭐 우왕좌왕 뭐 장유사는 뭐 어떻고 뭐 그런 중국 소식을 전하는 분들이 여러분들 있겠죠. 그러니까 뭐
뭐 여기서는 이런 말하고 저기서는 저런 말하고 그러나 봐요. 근데 저는 뭐 다른 유튜브 방송을 안 듣기 때문에 들을 새가 없죠. 제가 제 방송 이거 하기도 너무 뭐 시간에 쫓기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안 들어서 모르는데 그러한 중국에 대한 내부의 실제 그 정확한 팩트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많은 서로 달리 얘기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작년에 시진핑이 죽을 뻔했죠, 거의. 그건 팩트고. 그래서 중국 내부에서는 대규모 숙청이 지금도 굉장히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 내부의 인사들이 체포되고 있다. 이거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체포만 하는 게 아니라 처형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구글 치면요, 여러분 구글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진행 중인 숙청에 대해서도 거기 나와요. 그래서 그들이 제대로 또 그런 내용이 또 거기까지 나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일부의 그 프라빈스, 중국의 일부의 그 지방 또 그 성들에서 나오는 보고서들을 보면 여기서 특이할 만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거 말씀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대기업들에 대한 대규모 숙청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CEO들, 그 대기업의 CEO들이 체포되고 있고 여러 인물들이 구속되고 있습니다. 배후에서 쿠데타를 지원했던 인물들이 체포되고 있는 거고, 그 시진핑이 이제 거의 암살될 뻔했던 얘기는 방송에서 제가 자세히 얘기했고, 그 호텔에서 그 그 총격이 일어나고 뭐 그랬다, 그런 얘기를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암살될 뻔했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처음에는 장성들과 고위 지휘관들만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알고 보니 실제로는 더 큰 세력들이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것이 알려졌고, 또 그 군 지휘부에 각종 너가 이 일을 잘 해결하면 너에게 엄청난 뭐 돈이겠죠, 결국은. 그런 것들을 제공하겠다 하면서 군 지휘부들이 많이 매수가 됐었다 그래요. 그래서 또 주식 거래와 기업의 거래가 연결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그 기업들이, 수많은 기업과 대기업들이 그 배후에 연결되어 있었고, 그러므로 해서 그것이 알려지고 지금은 군 내부에 추가 숙청과 체포, 그다음에 군사 재판, 처형, 이런 일들이 동시에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업 경영하는 경영인들도 조사를 받고 있고, 은행권도 영향을 받고 있고, 거대한 기업들이 이제 영향을 받고 있고, 미국의 그 기업 중에 시애틀에 본사를 두고 있는 코스트코, 한국 사람 코스트코라 그래요. 미국 우리는 카스코라 그러고. 그 코스트코와 연결된 공급망과 물류 체계들까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배후에서는 로스어리니 계열과 블랙락이 이런 구조들을 통제해 왔는데, 여러분 지난번에 그 관세 관련으로 미국 대법원이 판결을 내려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던 거 이제 그 방법 쓰지 말고 미리 기존에 나와 있던 판례가 있는 그런 거 써라 하면서 수프림 콜트가 뭐 트럼프 대통령의 하던 그 방식은 더 이상 하지 말라, 뭐 이런 관세에 관련된 판결 내린 거 있죠. 그때에 미국의 처음에 소송을 건 그 자들이 미국의 상공회의소인데 그 중에 제일 앞장선 기업이 카스코예요. 코스트코 그거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 방송에서 드린 것 같은데, 뭐 저도 코스트코를 다니지만 그때 그 소식을 듣고 엄청 괘씸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걔들은, 코스트코는 뭐 물건 말진율은 뭐 15%, 16% 이렇게만 남기고, 그 다음에 그 회원 멤버십으로 그 돈을 버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좋은 물건 싸게 파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많이 회사의 증가가
성장률이 엄청난 회사죠. 말할 수 없는 좌파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거 뭐 이제 격길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가면, 그래서 그 배후에서 코스코 얘기하면서 배후에서 로스 어린이 계열과 블랙락이 이런 구조들을 통제해 왔는데, 거대한 그 배후가 붕괴되고 있다. 여기 박수 쳐야 돼. 여기서 지금 붕괴가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대규모 숙청도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대만 얘기를 이제 하던 얘기를 대만으로 잠깐 그 포커스를 맞추면, 대만을 둘러싼 대치 국면이 우리에게 앞으로 나타날 겁니다. 대만 문제 여러분들 뉴스에서 앞으로 듣게 될 거예요. 저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대만과의 대치, 중국과 대만과의 대치 국면은 세계 전체에 큰 혼란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각국이 무장에 나설 것인데, 그리고 뭐 핵이 또 뭐 핵 대치가 돼서 핵전쟁이 날지 몰라 하면서 그런 공포의 소식이 앞으로도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잘 미리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동요되시지 말라. 그 시점이 되면 대규모의 시위도, 각국의 대규모의 시위도 더 확대될 거고, 지금 시위가 뭐 제가 수백만 명이 런던에서 영국 런던에서 있었다는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 방송은 뭐 몇만 명 나왔다 이러고 방송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대규모,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대규모 시위고, 지난주인가요? 스페인에서, 스페인 완전 좌파 정부 아닙니까? 그리고 그 수상이란 자가 그런 자인데, 그 스페인도 대규모 시위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게 방송에서 이게 동영상도 막 보내면서 그런 걸 방송을 해야 되는데 안 하죠. 한국도 뭐 각종 뭐 광화문이라든가 뭐 여의도라든가 또 험프리스 기지, 평택에 그런 데서 뭐 우산 혁명인가요? 뭐 그런 그 우파들의, 보수 우파들의 그 시위가 평화적인 시위를 하는데, 일반 미디어에서 방송에서 발표를 하지 않잖아요. 딱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가짜 뉴스 전하는 이 일반 미디어가 참 집시의 충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여러 지역에서 벌어지는 시위는 이미 2년째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여름이 되면 훨씬 더 큰 규모의 시위가 중국에서 곳곳에서 폭발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그러한 것을 미리 염두에 두시고 대만과의 어떤 긴장이 고조되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주제를 달리해서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액팅, 뭐랄까, 법무장관 대행이죠. 대행. 펜반디가 나가고 나서 들어온 그 밑에 있던 사람이 이제 액팅, 대행, 법무장관 대행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도 알고 있고, 또 옛날에 하원 의원 했다가, 플로리다 하원 의원 했다가 지금 그 법무장관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을 했는데,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스캔들이 많다 그래서 그냥 물러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맷 게이츠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맷 게이츠도 알고 있는 사실을 제가 뭘 알고 있냐 그러면 그런 외계인이나 그러한 UFO나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맷 게이츠가 어떤 소식이 나와 있냐면, 맷 게이츠가 지금 뒤에서 여러 작전들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맷 게이츠가 쟤 컨펌 미국 상원에서 인준도 못 받을 것 같고 그래서 뭐 법무장관으로 나오려다가 말고 해서 별 볼 일 없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으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맷 게이츠가 지금 여러 가지 그가 사라졌다고 생각하지만 그 맷 게이츠가 가을쯤에 엄청난 복귀를 할 거라 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복귀를 했을 때 그랬구나. 이제 여러분들이 알게 되겠죠. 그래서 저도 뭐, 맷 게이츠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건 알았으나, 그 사람이 이제 거기서 그냥 끝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이런 소식을 듣고 보니. 그래서 한번 두고 보고,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그 어떤 방향 안에서 그들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보게 될 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지금 세계 어떤 정부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해내고 여러 가지 제가 비밀 그 디스콜 비밀 클래시파이드 그 뭐랍니까 비 그 비밀 정보들 클래시파이드 그 정보들을 이제 공개하는 해라 그랬죠, 올해가. 그리고 내년도 이어질 건데, 그런 데에 대해서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우리가 그런 바로 그 순간에 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내심을 가지시라. 트럼프 대통령과 밀리터리가 여러분들을 천천히 이끌게 두라. 이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거 빨리빨리 공개하지. 왜 이렇게 느릿느릿해. 아이고, 답답해 죽겠네. 이러한 불평을 사람들이 한다는 거죠. 그러나 모든 것은 이 신모자의 항상 늘 하던 말이 뭐냐면 이런 모든 것은 특정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 말을 열심히 굉장히 자주 하죠. 그래서 만약 그들이 여러분에게 모든 지식과 진짜의 진실을 한꺼번에 전부 공개해버리면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충격 상태에 빠지면 도시 하나가 무너질 수도 있다. 한 도시 전체가 멈춰설 수도 있고 아무도 직장에 나가지 않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들도 뭐 우리 다 답답하기는 하죠. 아이고 좀 빨리빨리 진행하지 왜 이렇게 답답한가 이랬는데 이쯤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완전히 충격 상태에 빠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야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지금 세상은 뭐였던 거야? 세상에 이게 진짜 진실인 거야? 뭐 하면서 막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충격을 받게 되고 뭐 믿기 어렵겠지만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사람들도 생길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신 분열 상태에 빠질 수도 있고 어떤 자기 안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환각을 보기 시작하고 나는 원래 이런 게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던 내가 맞았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나올 거라는 거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야 저건 야 악마다 야 사탄이야 사탄 하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들은 금융 시스템 안에도 엄청난 혼란을 일으키게 된다고 합니다. 단 하나의 도시만 무너져도 전 세계로 거대한 파장이 퍼져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모든 공개는 천천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스클로저가 이제 공개란 뜻인데 공개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기 위한 것이지 갈라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모든 공개는 천천히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계를 통제하고 끝없는 전쟁을 멈추고 골든돔 작전 같은 것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흰모자가 하고 있는 일들이고 그 골든돔의 일부는 엄청나게 강력한 기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모든 것을 추적하고 과학자들이나 딥스가 양자 컴퓨터를 사용하는 특정 기술들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연결된 것이 많이 있고 하지만 감시 시스템 얘기는 뭐 여러분들은 뭐 좋아하진 않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이제 자유를 원하죠. 그래서 진실은 우리가 감시를 받던 그 세월이 오랫동안 감시를 받고 진행되어 왔었다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모르셨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상상한 것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1990년대 중반부터 지구상의 거의 모든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이미 기록되고 있었다.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이 기록이 돼 있었다. 이를테면 이메일을 한다든지 전화를 한다든지 어떤 친구들과의 SNS를 통한 메시징 웹이라든가 SNS를 통한 대화, 뭐 그 사람의 성향, 에브리띵. 그런 것이 이미 1990년대부터 기록이 돼 있었다, 되어 왔다, 이런 걸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그들은 전 세계 인간들의 프로필을 만들기 시작했고, 누가? 딥스가. 사실은 이메일을 쓰지 않아도 됐습니다. 소셜 미디어를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들은 이미 여러분의 목소리를 기록하고 있었고, 생각을 기록하고 있었고, 모든 것을 딥스가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인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2005년쯤에는 이미 디지털 데이터베이스가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2005년에. 그래서 사진, 영상,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하는 말들까지 전부 기록되어 있어서 데이터베이스가 완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고 무섭죠, 여러분? 스케어리하죠. 그래서 엄청나게 강력한 AI 시스템, 하와이와 MIT의 작전 시스템들이 전 세계 인간들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위험인 거냐? 쟤네들이 데이터베이스를 왜 만드냐? 이런 거에 의문을 갖는 거예요, 그들이. 누가 위험인물이냐? 누가 정신적으로 불안한 사람이냐? 누가 갑자기 폭주할 가능성이 있는가? 누구냐? 그런 사람이 있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정보가 인간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주 오래전부터 감시가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을 가장 안전하게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딥스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 여러분들이 그 하고 있는 일, 거짓말을 하든지 무엇은 어떤 일을 하든지 누구든지 그들의 그 감시 아래에 있다 하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기록되고 있고 그 여러 가지 기록하고 있는 것을 인류는 알지 못하죠. 못해요. 맞죠? 자기네들 기록 당하고 있다 그럴까? 뭐 그런 걸 모르는 거죠. 그리고 밀리터리도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 얘기하는 거는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 에드워드 스노든이 그때 그랬거든요. NSA가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같은 소리예요. 그래서 그 NSA에 있어 이랬거든요. 에드워드 스노든이. 그러다가 이제 지금 뭐 러시아로 갔느니 어쩌니 이러는 건데, 그것도 자세한 얘기는 제가 스노든 얘기는 자세하게 얘기를 했고, 과거 방송에서. 그래서 하던 얘기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실제로 기록되고 있다는 이 사실은 놀랄 일이 아니다. 이미 그러고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에너지 주파수들 안에는 정보가 담겨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 여러 가지 우리가 이러한 지금 것을 우리가 다 기록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지금 요즘 뭐 한타 바이러스라고 뭐 새로운 뭐 팬데믹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뭐 그러다 희지부지 지나간 것 같아요. 걔네들이 딥스가 계획했던 대로 또 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를 조금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별 얘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걔네들이 딥스가 이거 가지고 또 인류를 한번 동요시키려고 했었던 모양인데, 시시하게 그들 뜻대로 역시 안 되고 희지부지 된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1993년으로 기억되는데, 한 93년, 94년 그때에 애리조나, 뉴멕시코, 콜로라도 쪽 나바호 보호구역에서 이 팬데믹 이야기가 크게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주민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데, 뉴멕시코와 그 지역에서 시작된 거고, 쥐 아시죠? 쥐. 동물, 그 쥐와 더러운 환경에서 온 것이라고 했어요, 그때. 그래서 사람들 자체가 더럽기 때문에 이런 병이 생긴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사람이 죽고 있다고 뉴스와 TV를 통해서 이런 얘기가 엄청나게 퍼졌습니다.
그래서 TV에는 원주민들이 계속 나왔고 나바호 사람들, 그 나바호 그 인디안이죠. 미국의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 그래요. 그 미국의 원주민들이 방송국에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니까 뭐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믿었겠죠. 뭐 TV가 뭐 거짓말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때도 없었으니까, 그때는 지금 뭐 가짜 뉴스라고 많이 알고 있지만. 그래서 과학자들이나 의사들이나 이제 정부나 이런 걸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 아무도 몰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믿었는데, 그게 뭐냐? 세계보건기구가 WHO예요. 월드 헬스 오르가니제이션의 약자인데, 그 WHO 세계보건기구와 정부에서 일하는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사람들이 진실로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제 그게 바로 한타 바이러스인데, 치사율이 한 45%에서 50%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최근 겪었던 코로나는 치사율이 1%도 안 됐지만 한타 바이러스는 45%에서 50%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공포였던 거죠. 그래서 그런 공포 분위기가 시작이 됐고, 그 원주민들은 마스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마스크를 써야 했고, 사람들은 헛간을 청소하고 집안을 청소하면서, 왜 쥐나 이제 불결한 더러운 데서 그런 게 발생을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뭐 뉴스에서 뭐 누가 죽었다 하면서 공포를 계속 일으켰는데, 그래서 그 인디안 보호구역 전체가 공포 상태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몰려오고 뭐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나 어떤 여러 기관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모습을 뉴스에서 보여주고, CBS, CNN, 뭐 MBC 이런 헬리콥터들이 날아다니면서 인터뷰들을 하고, 뭐 그 여러 가지 그런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타 바이러스는 엄청난 사건으로 커졌고, 그런데 갑자기 끝났습니다. 이게 웃기는 얘기죠. 그렇게 엄청난 사건으로 다루더니 갑자기 끝나버리고 멈춰버렸습니다. 3개월쯤 지나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치료제가 나왔다는 얘기도 없었고, 백신 신고무신도 없었습니다. 그냥 뉴스에서 사라졌어요. 그 이상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냥 완전히 그렇게 시끌시끌하고 그 뉴스 가지고 난리를 치더니 하루아침에 그냥 그 얘기가 그냥 증발하듯이 사라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모르지만 이제 제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테스트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테스트를 한 거예요, 딥스 얘네들이.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곳에도 이런 베타 테스트를 많이 하는 거예요. 신모 콩고무신을 만들거나 팬데믹 실험을 하고 싶을 때 특정 지역에서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기 위한 거고, TV나 라디오, 병원, 정부 기관들이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는지 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요거 베타 테스트 하는 거를 요걸 잘 들으셔야 돼요. 얘네들이 그렇게 계획된 그런 코로나 같은 거 계획된 거죠.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런 계획된 거면 걔네들이 계획에서 첫 번째 선제돼야 될 것이 테스트를 해보자.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얘기를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베타 테스트를 했다는 거죠. 근데 아까 말한 한타 바이러스 얘기가 베타 테스트 했던 얘기라는 거예요. 그 나바호 원주민을 대상으로. 그래서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타 테스트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기 위해서고, TV, 에, 라디오, 또 언론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병원이라든지 정부의 사람들과 일반인들은 어떻게 빠르게 반응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런 테스트를 하고, 그래서 지금 한타 바이러스 얘기가 다시 나오죠, 요즘. 그런데 요즘 뭐 나오다가 쑥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그런 얘기를 언급한 사람들도 있어요. 누가 뭐 댓글에 묻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한 번은 언급하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제가 오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그 한타 바이러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섬에서 시작이 됐다고 그러고 크루즈 선으로 퍼졌다고 그런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여러 지역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고 그러고, 독일 뉴스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에서도 새로운 뭐 그런 팬데믹이 있을 거냐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미 여기에 반응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 이제 호되게 이제
또 우리가 치렀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 그래서 이 상황을 조금 다른 시각에서 봐서 배 안에서 크루즈, 그 배 안에서 확진됐다고 알려진 사람들 얘기를 먼저 보자면 보고 내용들이 서로 각기 다릅니다. 선장은 처음에는 자연사였다고 그러더니 의사도 처음엔 자연사라 그러더니 그런데 그 내용들이 나중에는 전부 다 삭제돼 버렸습니다. 선장의 발언도 사라지고 의사도 말을 바꾸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한타 바이러스 때문이야 뭐 그럴 수도 있네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다른 의사들도 동조하면서 한타 바이러스 맞아 그러면서 또 동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의사들도. 그리고 확진됐다고 알려진 사람들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게 놔두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속 할게요. 그래서 그 돌아가가지고 또 여행도 하고 다녀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리고 그들이 누군지도 알고 있으면서 그냥 풀어준 겁니다. 그게 이상하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팬데믹 얘기와도 다시 연결되는 얘기인데 그 팬데믹 속의 바이러스는 실제로 존재했지만 그런 특정한 방식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정 민족들을 겨냥하도록 계획돼 있었다. 설계돼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요게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물론 한타바이러스 얘기를 배경으로 쭉 설명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특정 그 에트닉 그룹 어떤 인종 어떤 그룹 민족들을 겨냥한 거다. 그렇게 설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일부 지역의 슬라브족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제3세계 국가들, 또 피부가 좀 어두운 사람들, 원주민들, 이런 사람들의 특정 민족들을 겨냥한 거예요. 타겟을 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그 아메리카 원주민들 그런데 많은 어떤 특정 인종은 희생이 되는데 똑같은 환경에서 있는데 다른 어떤 인종 그룹은 그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멀쩡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는 뭐냐? 어떤 그런 인종들, 어떤 그 민족들을 특정 민족들을 겨냥해서 그렇게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요런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얘기 제가 오늘 했어요. 그래서 좀 더 얘기를 하면 그래서 그거는 이제 특정 사람들과 유전자를 공격하도록 설계된 거고 이러한 내용들은 문서들 안에 이미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미국 세기 프로젝트 같은 군사 작전 문서들 안에 있고 그런 얘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그 지금 감염된 사람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비행기 타게 하고 공항을 통과하게 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놔뒀다 이런 겁니다. 그게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그리고 그러면 사람들을 강제로 봉쇄해야 된다는 거냐? 그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거는 그 감염자들을 확인했으면서도 세계 곳곳으로 이동하게 놔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이런 것이 상황은 이제 그런 거 갖고 막 공포가 좀 퍼지고 그러기는 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건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으나 그냥 그 한타바이러스 얘기는 그냥 그러다가 쑥 들어간 걸로 알고 이게 별로 발표가 없습니다. 그 이후로 뭐 큰 그거에 대해서 뭐 더 막 동요를 일으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근데 또 일부는 그러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며 불안해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신고무신 만드는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일부 실험과 테스트들도 이미 준비되어 있다고 그러고 근데 사람들은 이번에 이 한타바이러스 그 팬데믹 얘기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호흡기 질환이라 그러면 얼마든지 갖다 붙일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 만약에 이제 죽었어요. 그러면 저 사람 한타바이러스하고 연결돼 있었다라고 말하며 원인을 거기다 갖다 붙여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특정 그런 걸 이 특정 민족을 겨냥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를 이번에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하고 연결됐던 사람들도 지금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고, 에, 그래서 뭐 그 아이버맥틴이라는 약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복용하지 마라. 그래서 뭐 그거 못 팔게 하고 금지하고 코로나 때 그랬거든요. 그거 먹으면 그냥 바로 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거 절대 사람들 못 사게 하고 그랬죠. 그게 웃기는 거죠, 여러분. 그게. 그래서 그걸 복용하지 마라. 이버맥틴이 효과가 있다는 연구는 없어. 그러면서 사람들을 하니까 또 반대로 그거 그래. 그럼 효과 없다 치자. 근데 그럼 해롭다는 연구도 없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지금 2020년 코로나 이후로 새롭게 나온 이 한타바이러스 얘기가 요즘 돌아다니고 있어서 그런 이야기가 돌아다니고 있어서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뭐 얘네들이 어떻게 진행을 시키는 건지. 그래서 지금 엄청난 흰모자의 군사작전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알래스카든 호주든 유럽이든 그래서 정부의 연속성 Continuity of Government Operation이라고 그래요. 정부 연속성 작전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군이 모든 것을 뒤에서 조율하고 있고 제가 바이든 정부 시절의 혼란도 그런 군사작전의 일부였다는 얘기는 여러 번 드렸고 혼란을 만들고 부패를 드러내고 국가 붕괴와 정보기관 부패를 드러내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폭로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캐나다는 미국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이게 좀 상징적인 얘기이기도 하나 실제도 사실은 좀 사실이 실제도 그렇기도 하는데 이 말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캐나다는 미국보다 약 2년 정도 뒤처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폭로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결국 캐나다에서도 드러날 거게 될 거다라는 것을 아시고 지금 캐나다에서 제 방송 들으신 분들이 꽤 있어요. 이 통계를 보면 여러분들의 IP 주소로 제가 어느 나라에서 누가 보고 있다 이런 것이 저의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그래서 캐나다에 계신 분들 뭐 답답하시죠 지금. 그러나 이제 미국과 같은 일들이 캐나다에서도 모든 것이 드러나면서 이제 일어날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캐나다에 사시는 분들은 댓글에 뭐 반응해 주시면 좋죠. 근데 댓글 여러 번 쓰실 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 댓글이 너무 좋은 글들을 쓰세요. 그래서 참 여러분들이 이 댓글을 읽으면 참 좋겠다. 내 방송을 듣고 이렇게 이해가 잘 돼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니 내가 참 굉장히 고무적이죠. 이 방송의 전달이 참 잘 됐구나. 그런데 어떠한 단어들이 있어요. 단어들. 뭐 흰고무신 거 아시죠? 뭐 이런 거라든가 여러 가지. 그 단어는 이렇게 뭐 있죠. 우리가 이렇게 X를 친다든지 뭐 땡땡을 하든지 뭐 하여튼 그렇게 조금 단어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음, 글쎄 하여튼 조심을 좀 해주시기 바란다. 그래서 관리자가 좋은 댓글을 삭제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서방 국가들 대부분이 지금 이런 군사 작전 체계에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유럽 국가들도 흰모자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WHO, 월드 헬스 오르가니제이션, 세계보건기구 얘기를 잠깐 하자면, 밀리터리가 흰모자가 이미 세계보건기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보건기구에서 탈퇴를 했죠. 그것이 이제 좋은 신호였는데 이런 약간 팬데믹들이 그런 것이 이제 다 가짜였다. 그걸 알고 있고 우리는 이런 걸 다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보냈다. 월 세계보건기구에게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사람들에게 신호와 정보를 보내고 있고 군 정보기관과 정부 연속성 작전 체계는 오래전부터 사라진 그런 바이러스들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증명하는 일도 되는 겁니다. 그 중요한 얘기는 호주 안에서 이게 이제 내부 정보원이니까 이제 위슬블로어를 내부 정보원이라고 제가 그냥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직접 한 말인데 호주 안에서 200개가 넘는 바이러스 들이 군에 의해서 확보가 됐고 이건 단순히 누가 훔쳐간 것도 아니고 그냥 분실된 것도 아니고 군이 직접 군이 이제 밀리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작전을 수행해서 그 200개 넘는 바이 땡스 그것들을 장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엄청나게 큰 작전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 그 내부 고발자가 그런 정보를 공개했고 어떤 기지들 안에서는 바이오랩 연구소가 운영되고 있었고 그 안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련 바이러스 관련 시설들 가운데 많은 곳들이 군사 작전을 통해서 장악이 됐습니다. 그 이후 러시아가 들어가서 그런 시설들을 폭격하기 시작했고 그 우크라이나 러우 전쟁 제가 처음에 소식 전할 때 거기에 뭐 수십 개의 우크라이나에 그런 바이오랩이 있었고 푸틴이 가서 러시아가 가서 다 그냥 작살을 냈다. 그 얘기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래서 러시아가 들어가서 시설들을 폭격했고 그런데 호주나 유럽, 미국까지 이어지는 그런 시설들이 있었고 심지어 중국 애들이 또 미국 안에서도 그런 바이러스를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게리 뮤지엄 있죠. 제가 게리 뮤지엄 얘기했습니다. 방송에서. 그래서 LA 외곽에 있는 게리 뮤지엄 지하에 또 그러한 의료 시설들이 있고 이 2020년에 사람들이 그런 여러 헬리콥터가 막 뜨고 내리고 하는 것이 포착이 되었는데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그때는 사람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군사 작전과 연결돼 있었고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 이제 딥스가 운영하던 인공 바이러스 연구소들을 밀리터리가 장악을 했고 바이러스 보관 시설들도 통제를 힘모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 밀리터리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사실상 통제하고 있는 거고 근데 다보스 그룹이 하는 일도 알고 있고 엘리트들의 작전도 이 힘모자가 통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사람들한테 뭐라고 신호를 보내냐면 야 패닉하지 마 별거 아니야 그러면서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한 자신이 양봉가 비키퍼 비가 이제 버리고 비키퍼를 양봉가라고 하면 자신이 양봉가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거 방송에서 제가 얘기한 거죠. 그래서 벌집 작전, 비하이브 아퍼레이션, 벌집 작전 이렇게 번역을 한다면 그것과 연결된 기술들을 자신이 알고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냈었죠. 그래서 웜홀 기술이나 고대 문명 기술, 외계 기술, 그래핀, 섬유 같은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렇게 우리에게 들어오게 됐는지까지 다 알고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커뮤니케이션을 했죠. 그래서 계속 하자면 이제 블랙락 같은 기업들이 그것을
그 뇌에 넣는 임플란트에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 자체가 벌집처럼 생겼다고 제가 얘기를 했고, 이 전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는 33도 프리메이슨 조직 이야기까지 했죠. 그래서 의사나 과학자나 변호사나 엔지니어 등 여러 분야에서 그들이 그런 작전들을 돕고 있었죠. 이건 딥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분야 안에 33도 프리메이슨들이 연결돼 있다는 얘기를 했고, 그들이 프랑스에서 지금 재판받고 있다는 얘기도 했고, 그래서 그들이 오래된 상징들 가운데에 많은 것들이 벌과 연결돼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상징을 많이 하는데 벌도 연결됐고, 제가 과거에 또 그 부엉이들이 또 그것도 그 딥스 그 사탄 숭배하는 애들한테 연결돼 있다는 얘기를 했죠. 그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내는 여러 상징과 메시지들도 벌과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에너지를 조종하고 벌을 통제하는 이미지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양봉가라고 표현하는 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의미고, 그래서 앞으로 좀 사람이 좀 죽었다는 뉴스가 나오더라도 너무 공포에 빠지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는 전 세계에서 매일 엄청난 수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십억 인구 속에서 매달 수백만 명 정도가 죽고 있는 통계는 그래요. 근데 이러한 숫자를 이용해서 이야기를 조작하고 상황을 만들어낼 수도 있죠.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두려움을 이용하는 거죠. 딥스는 항상 인류를 두렵게 만들고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자기네가 말하려는 메시지, 어젠다를 계속 밀어붙인 것이 딥스가 하고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뭐 마스크를 다시 쓰라 뭐 이런 말도 하는 얘기도 나오는 건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동요되시지 말라. 저는 그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 보면 참 답답해 죽겠어요. 저는 근데 그렇게 뭐 엄청나게 세뇌됐고 그런 걸 아주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마스크가 자기를 구원할 구원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듯, 그런 듯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뭐 운동을 하러 갔는데, 이를테면 클래스를 하는데, 예를 들면 뭐 유산소 무산소가 합쳐진 그런 운동 클래스를 하는데 그때 마스크 쓰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참 그거 보면 말은 못하지만 답답하죠. 그리고 한타바이러스 얘기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이제 이 얘기로 잘 정리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우치가 소환될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파우치가 이미 사면을 받았고, 이제 오토펜으로 사면을 받았죠. 자동 서명기로. 그리고 특정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미 면책 상태가 되어 있는데 소환이 된다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를 만들었던 문제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미 그 부분에 대한 보호를 받았는데 만약에 사면을 받게 되면 이제 미국 수정헌법 5조의 보호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소환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밑에 일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미국에서 우한 연구소로 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런 모든 것들이 다시 나오게 될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더 많은 체포가 진행되고 있고 캐시 파텔이 공개하지 않은 4만 건의 체포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아시고 그 사람이 공개하지 않았지만 4만 건의 체포가 있었어요. 이거는 지난번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기억이 좀 안 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CDC와 NIH, CDC는 Center for Disease Control의 약자고 질병통제연구소 그리고 NIH는 National Institute of Health예요. 국립보건원 뭐 그렇게 번역하면 돼요. 그래서 CDC와 NIH 내부에서도 체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제가 지난번에 히스기야 왕 생명 연장 받았다는 얘기하면서 제가 15년이에요. 15년 연장 받았는데 제가 7년이라 그랬던 거예요. 잘못 되게
잘못 얘기한 것 같아서 정정을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얘기하다가 이제 어떤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 꼭 해야지 하면서 이제 애드립을 치는 거거든요. 제가 그냥 제 기억 속에서 있는 말로 이제 연관 부분을 얘기하는데 가끔 그런 실수를 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뭐 그게 뭐 엄청나게 큰 실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정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원고에 없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보통은 원고를 가지고 하는데 제가 곁길 나간다는 건 원고에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최 박사님 기도 부탁드린다 하고 울먹거렸는데, 최 박사님은 이제 바로 뇌출혈이 있어서 바로 병원에 옮겨가서 하루 있다가 바로 저 세상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셨습니다. 워낙 믿음이 좋으셨고, 그 많은 의약품을 미국의 많은 의약품을 그분 본인이 의사였고 그다음에 남편도 의사였고 그래서 부부가 평생 동안 그렇게 의료 선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20여 개국의 한국의 선교사들에게 그 의약품을 전달하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오가니제이션을 메신저 오브 멀시 그러한 그 오가니제이션을 수십 년 운영하시다가 이번에 돌아가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하고 매우 가깝고 라나 방송을 엄청나게 한 회도 빠지지 않고 시청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아주 라나 방송의 팬이십니다. 그런데 그래서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굉장히 저에게 많은 사랑을 주셨는데 84세로 이번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멀리 사시기 때문에 저하고 멀리 서로 떨어져 살기 때문에 자주 1년에 한두 번 뵙고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텍사스에 사셨고 그랬는데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이렇게 한 번씩 가끔 뵈면서 아주 굉장히 서로 이렇게 같이 잠도 자고 하면서 이렇게 깊은 교제를 나누었고 믿음만 해서 크게 뭐랄까 믿음의 교류가 아주 깊었던 관계였는데 이번에 돌아가셔서 이제 앞으로 메모리얼 서비스를 할 거지만 너무너무 벌써 마음이 울먹울먹하죠. 안타깝고 앞으로도 글쎄 관리를 평소에 잘하셔서 한 90까지는 사시지 않겠나 했는데 하루도 아프지 않고 그냥 바로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뵈었으면 이제 올해 6월 달에 서로 만나기로 하고 약속까지 하고 전화 통화도 뭐 한 몇 주 전에 길게 통화하면서 막 재밌게 화기애애했었는데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벌써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자세하게 하는 이유는 제가 지난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했고 그 다음에 그분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고 묻는 댓글에 물으시는 분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업데이트도 해드릴 겸 오늘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하신 분이 돌아가셨고 북한의 김정일 때에 북한의 이제 미국의 의학 제약회사 CEO 2명하고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일이가 이제 특사를 보내서 만났다고 그러한 이제 본인에 있었던 무용담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주 굉장히 많은 의료 선교를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셨어요. 여러분들 관심 감사드리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면 다 만나 뵐 분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파우치 얘기하다가 이제 중간에 그분 생각이 나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까 하던 얘기로 돌아가면 그래서 캐시 파텔이 4만 건의 체포를 했는데
바이러스가 만들어졌다고 알려진 채플힐. 채플힐이 어디냐면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채플힐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유니버시티 오브 노스캐롤라이나도 있고 랄리 더럼이라 그래갖고 거기 트라이앵글 리서치 트라이앵글이라는 그 연구 단지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과거에 가본 적이 있는데 그게 더럼하고 랄리하고 이렇게 트윈시리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 바로 근처에 채플힐도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 듀크 대학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런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지역에서 채플힐 지역에서 많은 체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CDC하고 NIH 내부에서 체포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 관련자들, 과학자나 뭐 생물학자들 여러 사람들이 체포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파우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왔고,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충돌 지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제를 달리해서 모사드나 딥스, 프리메이슨 여러 어두운 세력들이 아이시스와 연결된 작전들을 만들고 이란의 테러나 석유시장 통제까지 전부 이어져서 그렇게 딥스가 활동을 해왔다는 얘기는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제거되고 있는데 그것을 제가 이제 스톰 작전이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다음에 그 캐시 파텔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FBI가 버지니아의 한 유명 민주당 정치인의 사무실과 집, 또 사업체, 그리고 대마초 판매점까지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것이 하나의 시작에 불과하면서 체포하고 폭로가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계속 체포가 이루어질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체포를 그렇게 막 하니까 워싱턴 DC가 지금 패닉 상태에 빠졌고 여러 가지 앱스 땡땡 파일이 앞으로 추가로 300만 개에서 600만 개 파일이 더 공개될 거란 얘기는 했죠. 그래서 거기에 의회와 미국 의회 상원 하원이겠죠. 와 특정 의원들까지 연결된 그런 파일들이 나올 거라 그러고 지금 굉장히 그 다음에 또 외계인 공개 UFO나 그런 UAP 공개도 계속해서 이루어질 거란 얘기는 제가 했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노트북, 사라진 파일도 공개될 거라고 합니다. 이메일이 전부 사라졌죠. 근데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의회 의원들, 상원 의원들 특히 엘리트들이 엄청나게 겁을 먹고 있다 그랬고 캐시 파텔이 힌트를 줬다는 거예요. 누가 그한테 물어봤어요. 힐러리 클린턴 노트북과 파일들을 FBI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다시 공개되는 겁니까? 하고 기자가 물었어요. 캐시 파텔에게. 그러니까 캐시 파텔이 우리는 앞으로 공개할 많은 거를 준비하고 있어. 앞으로 이런 폭로를 계속 할 거야. 그런 아동 관련 폭로도 할 거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 워싱턴 DC 스완프들은 패닉 상태로 들어갔다. 그리고 선거 관련 얘기는 이제 이건 다른 얘기인데 선거 관련 얘기는 72개국 국가들이 부정 땡땡과 부패 문제들을 이제 앞으로 밝혀질 거다는 얘기는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캐나다 안에서 여러 가지 혼란이 일어나고 있고 트통을 공격하고 있다 그 얘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캐나다도 엄청난 디스클로저 공개가 일어날 거다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 너무 많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다 이제 오늘 뭐 제가 보기에는 요 정도 커버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내일 모레
이게 1시간 반 이상 되는 영상이라서 내일 모레 또 엄청난 소식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해 주시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감찰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아나방송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 구원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의 죄를 고백하고 주 앞으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는 그러한 구원받고 여러분들 돌아가시면 천국 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고 긴 시간 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구독 안 하시면서 지금 들으시는 분들 지금 이 시간 꾹 눌러주시고 멤버십 여러분들 해주셔서 라나방송을 이끌어가는 커뮤니티의 멤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신다고 고생들 하셨고 라나였습니다.